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하던 거였죠. 자, 빈칸 앞에 most가 나왔어요. most의 문법 포인트가 있었죠. 먼저 most는 형용사랑 명사가 주로 된다고 배웠어요. 형용사의 뜻이 대부분의,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겠다, 그죠? 근데 뜻이 대부분이니까 복수 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문법 포인트입니다. 의미 때문이에요. 규칙성 때문이고. 근데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게 나중에 배우다 보면 또 배우는 게 있어요. the most예요. the most는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최상급은 가장, 최고의 뭐 이런 뜻이죠. 최상급을 품사를 굳이 붙이자면 부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the most는 따로 적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요? most 플러스 복수 명사로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에서 그냥 S 있는 거 고르면 끝이긴 하거든요.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정답은 B번 하면 그냥 끝나기는 해요. 문제 풀 때는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성분들을 분석을 할게요. 보기에 일단 B번하고 D번이 똑같이 생겼어요. ANT로 끝난다, 그죠? 아까 전에 ANT 설명할 때 ENT, ANT는 사람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도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람 명사겠죠. 여기서는 사람 명사라고 적겠습니다. 단수 복수 차이죠. 근데 여기서는 most 때문에 의미상으로 복수 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갈로,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have pp는 목적어 온다고 했죠 아까? 수동태 아니라고 했죠 얘는? 수동태는 비동사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have pp는 능동, 보통 동사 뒤에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at 뒤에는 또 거품이네요. have pp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have pp 구체적으로 필기는 안 했다, 그죠? have pp는 필기는 안 했는 것 같네요. have pp는 일단 뒤에 목적어 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 생긴 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문 필기고요. 얘는 이름은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일단 동사고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해왔다라고 된다고 했어요. 해석이 어때요? 해왔다죠. 이름은 현재 완료인데 해왔다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과거 쪽 시제입니다. 과거 쪽. 왜 쪽이라고 했냐면 완전 과거는 아니라서요. 과거 쪽, 과거 성향. 근데 이름이 왜 현재 완료냐면요. 우리 어릴 때 배웠어요. 칠판에 쫙 적어놓고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계속 현재까지 해왔다. 그게 바로 현재 완료라고 한다. 현재에서는 완료, 끝났다. 그래서 이름이 현재 완료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와서 끝났다. 그래서 이름은 현재 완료. 그래서 시제는 과거 쪽, 해석은 해왔다. 왜? 한 번이 아니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해온 거니까. 약간 진행적인 느낌이에요. 과거의 진행이랑 비슷해요. 말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 pp가 있지만 유일하게 목적어가 오는 놈이기도 합니다. 수동태가 아닌 거죠. 수동태 X라고도 적어 두셔야 될 거예요. 수동 X. 능동이란 개념은 필요 없다고 했죠. 능동은 보통 동사예요. 수동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수동만 생각하면 돼요. 보통 강사들은 능동을 기준으로 잡는데 저는 그냥 능동이란 말이 헷갈려. 그래서 그냥 동사고 수동. 수동은 뭐다? BPP. BPP만 붙어 있으면 수동이에요. 아시겠죠? 또 질문?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 해왔다니까 컴플리트를 넣으면 되겠다. 컴플리트는 완성하다, 완료하다니까 완성해왔다. 이렇게. 근데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해석을 했는데 완성해왔다는 좀 계속 해오기가 좀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맞죠? 그래서 100% 다 해왔다가 다 해석에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시제의 위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했는 건지 그 위치. 그러면 일단 해왔다긴 하지만 have pp는 약간 과거처럼 해석하면 되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해석은 과거처럼. 그리고 그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과거고 과거보다는 현재에 가까운 어느 시점에 그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이 토요일이죠. 어제가 금요일이고 그 전날이 목요일이고 한 금요일쯤 금요일쯤 우리가 끝난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이면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한 목요일쯤인데 오늘이 토요일이고 그럼 오늘보다는 과거고 목요일보다는 미래잖아. 그 금요일 느낌이 현재 완료예요.
그때 근데 완료해왔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완료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아 그래 과거보다는 미래고 현재보다는 과거쯤 그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근데 오조 ING도 못 쓰잖아 이거. 진행 해석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표현으로 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궁여지책으로 만든 말이에요. 해왔다는. 근데 한 90%는 해왔다가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요. 이해가셨습니까? 머리는 아프지만 이해는 가죠. 네. 여기서 하나씩 이해는 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재생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7번. 자,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 S에서 끊겼습니다. 자, S에서 끊겼고 6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네모칩니다. 네모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기에 우리 배운 대로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문제. 예외. 일단 소유격이니까 빈칸은 명사는 맞아요. 근데 생긴 게 명사가 없어, 솔직히. 그러면 제가 배운 거에 의하면 동사처럼 생긴 게 명사도 될 수 있다 하면은 A랑 C 중에 고르게 돼서 틀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 단어는 B번이 명사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외웠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AL로 끝나면 형용사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얘는 예외적으로 이게 형용사가 아닌 명사예요. 뜻은 뭘까요? 이거 공항감에 있는데, 그렇지, 도착. 출발은 뭘까? 맞네. 아, 맞아. 왜 맞는데? 내가 뭘 생각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잘했어요. 혹시 하나 더 아는 분? 순발력이 있으셔서. 오, 큰 소리로? 알았어요. 디팔철이라고 하셨습니다. 공항 좀 가봐야 됩니다. 디팔철. 들어봤죠? 네. 이건 외워야 돼요. 어라이벌이 도착, 명사.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A랑 C처럼 생긴 게 원래 동사고, 이렇게 대체수단이 없을 때 명사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파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동사밖에 안 돼요, 얘들은. 그럼 도착하다겠네? 그죠? 여기서는 별로 필요 없는 말인데, 어라이브가 그럼 동사란 얘기잖아요. 어라이브 몇 형식일까? 네, 맞아요. 얘 1형식이에요. 외웠을 수도 있고, 그냥 아까 배웠던 거 적용했을 수도 있어요. 1형식의 특징은 뭐냐면, 을률로 해석이 안 돼요. 무엇을 도착하다가 안 돼요, 지금. 어디에 도착하다 괜찮죠? 그래서 얘가 1형식 동사입니다. 목적어 올 것 같이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전치사 같은 거 보면 딱 좋을 것 같아. arrive at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걸 수고라고 한다고 했죠. 1형식 동사 뒤에 전치사 같은 거 붙여가지고 한 묶음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는 끊어져 있는 거. 그냥 의미상으로 묶어가 해석하는 거. 편의상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죠. 이거 문법책에 있어도 이거 한 단어는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끊는 거예요.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의미 단위일 뿐이라고.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다. 해석으로 접근하자면 이렇게 어디에 뭐뭐 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1형식이라고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조건 A는 안 되고. 아까 설명 중에 형용사로 파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용사? 그러니까 뭐 AC 얘기할 때? 어라이브 얘기할 때? 네. 어라이브가 보통 이런 걸 동사라고 하잖아요. 동사가 되는 놈이 원래 명사도 잘 될 수 있으니까 보통 요럴 때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명사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B번이 명사가 돼버렸으니까 얘는 동사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이어서 원래는 현 같은 거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이 아닌데도 얘가 명사인 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밖에 안 된다는 거고, 나머지 다른 단어 형태였으면, 지금같이 생겼으면 A와 C도 명사처럼 생겼다라고 하셔야 된다. 이 단어가 아니면, 이 단어가 아니고. 근데 A는 동사라 생각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근데 그 왜 형용사라 생각해요? 형용사는 아니고 명사. 그러니까 왜 명사라 원래 동사, 명사 둘 다 되는 단어가 80%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명사 형태가 B번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동사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해해서 적용시키면 엄청 좋아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푸냐면, 옛날에 A와 C 같이 생기면 동사 표시 다 하고 명사 표시도 같이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B번 같이 확실한 명사 있으면 명사를 지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도 써먹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어라이벌이 명사인지 확실히 외우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걸 위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잘 물어보셨어요.
18번. 약간 속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빈칸 앞에 important ANT.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를 형용사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앞에 of 전치사.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this month가 뭔지를 알아야 이게 완성될 것 같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는 부사가 될 수 있다. this month 부사 갈로. 왜라고요? 시간 표현. 모닝 뭐 이런 것도 시간 표현이라서 부사가 될 수 있듯이 this month도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기서 끊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mportant도 상관없이 빈칸은 명사란 얘기예요. 왜? 전치사에서 끝나는 부분은 명사니까. 그런데 ANT가 형용사도 될 수 있으니까 얘가 형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또는 important는 좀 유명한 단어니까 중요한이란 의미를 가진 형용사구나.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important는 뜻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중요한. 복에서 명찰을 찾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게 여기서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ing를 가린 게 동사 원형이라서 A와 B가 동사인데 지금 명사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되는 놈이 명사도 될 수 있다는 확률에 의거 여기서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S가 붙은 놈과 S가 안 붙은 놈으로 나뉘는 걸로 봐서는 단수 복수를 구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가 없네요. 지금 빈칸 앞에는 어가 없어요. 어가 없으면 복수. 그래서 S 붙은 복수 명사가 정답이라 B번이 정답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명사 자리인지 알았으면 앞에 어가 있으면 단수, 어가 없으면 복수라서 뒤에 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웬만하면 복수 명사 골라라고. 그런데 앞에 어 있으면 S 빼라고. 그래서 형상화 시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앞에 어, 뒤에 S 이렇게. 단수면 이렇게, 복수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어봅니다. 이 표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이 얘기 듣고도 그 얘기 할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드릴 테니 꼭 물어보십시오. 이 표시는 처음 보면 알아보기가 좀 힘든 표시라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명사는 AS 명사는 AS 이렇게 외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단수, 복수 혼자서 계속 이렇게 보세요. 단수, 복수 이러면 세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10번 이상 틀리는 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가 없네요 하면은 이런 반응을 한 10번 정도 보이면 시험장에서는 안 틀릴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안 그러겠지 싶죠? 네. 지켜볼게요. 나중에 한 번씩 돌아다닐 거예요. 결론, 동사랑 명사 둘 다 되는 단어가 많다. 그래서 션 같은 명사가 없으면 동사가 명사도 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use 같은 거. use, 사용하다 이런 것도 있죠. 사실 그게 80% 이상이에요. 원래 영어 만들어질 때는 같이 만들어졌다니까. 근데 이제 너무 영국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이 막 바뀌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19번. 저번에 쓴 아니티요. 그냥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걸 빼먹었네요. 요거는 그냥 보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 문제는요, 어넘버 오브 있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넘버 오브 복수 명사라는 규칙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필기했던 거 있죠. 더 넘버 오브 복수 명사, 어넘버 오브 복수 명사. 요거는 사실 그게 더 가깝습니다. 이 설명은 이제 요런 형태는 이렇게 풀구나. 그리고 어넘버 오브 나오면 사실 바로 복수 명사 때리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넘버 오브는 많은 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그걸 아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어떻게든 풀면 됩니다. 이제 맞죠? 다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서 하나라도 생각나면 풀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 매우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넘버 오브 복수 명사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해요. 아시겠죠? 19번. 올 뒤에는 뭐가 오면 좋을까요? 그렇지. 넘어갑니다 하면서.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하죠. 올 플러스 복수 명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이 정답. 그럼 갈로는 한번 쳐보죠. to. 그리고 most register가 동사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원래 주어랑 동사 사이에 거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주어 뒤에서 갈로 열고 동사 앞에서 갈로 닫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사가 두 단어네. 자, most는 뭐 하는 놈일까요? 맞아요. most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뒤에 뭐가 온다고? 그렇지. 이 한 덩어리를 동사 한 개 개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두 단어가 붙었지만 조동사는 보조동사라고 해요. 뒤에 있는 동사 원형 본동사의 보조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must는 뜻이 해야 한다. 그럼 register는 뜻이 등록하다거든요. 그래서 등록해야 한다. 잠깐만, register 뒤에 또 끊겼다. 동사인데 뒤에 끊겼다. register 몇 형식?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시면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register는 뒤에 at이 오는 것보다는 이전 치사가 오는 게 더 유명한데 혹시 요까지 아시는 분 있을라나? register 내 맘속에 없는 단어예요. 힌트 줄까요? 힌트 좀 던져가니까. 땡. 땡. 크게. 포. 어디에 등록하나? 다 N에, 그죠? 이 L하고 붙여 있는 건 다 일형식인 거예요. 웬만하면. 단어 외울 때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이제부터 그런 거 보면 좋아요. 그 일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전 보면 VT랑 VI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자세히 보시면 그런 거 있거든. VI 이게 일형식 자동사를 나타내는 거는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사전을 보시면 사전이 아니고 그 단어책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거 보시면 물어보십시오. 아시겠죠?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이게 일형식인가요? 삼형식인가요? 물어볼 거야 아마. 그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사진 찾아봤는데 1, 3 둘 다 된다 아니면 자타 둘 다 된다고 하면은 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더 잘 쓰이는지. 여기서 참고로 자동사는 일형식 같은 걸 얘기하고요. 타동사는 삼형식 같은 걸 얘기해요. 그 사전 보면 그런 말 많이 적혀놨거든요. 그거 질문 많아요 사람들. 자동사는 사실 1, 2형식을 말하고 타동사는 3, 4, 5형식을 말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불필요한 말인데 사전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그래요. 사전에 차라리 1, 2, 3, 4, 5라고 적혀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전을 못 봤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바로 C번을 고르면 됐는데 B번은 TION이니까 그냥 명사라는 건 익혀두시고요. A번은 ing를 가린 거니까 A번이 동사 원형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레지털이 일형식이라는 거 익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참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왜 할 때마다 설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지는 알겠죠? 이게 할 게 원래 많은 건데 이거 만약에 꼼꼼하게 하면요 한 문제 가지고 30분 이상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을 낼 거고 나중에 또 보강할 때는 요번에 했던 거 다음부터 할 건데 또 다 하면 또 시간이 나오면 또 앞으로 돌아가서 또 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말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안 그러면 또 들어오는 거 외워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는요 하는 거 또 한다는데 왔다는 거 자체가 대단해요. 내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뭐 다른 걸 추가로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했던 소리 또 하겠지 하고 안 오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참 귀중하네요. 꼭 합격합시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0번 나왔네. 네모치면 되겠다.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쉽겠다. 웬만하면 그냥 명사인데 단수 명사겠죠. 이제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라는 얘기죠. 명사를 보면 단수인지 복수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앞에 어가 있는지 뒤에 s가 있는지. 그럼 보기에서 명사를 찾아야 된다. s 있는 거는 좀 쉬운데 맞죠? s 없으니까 좀 힘드네. A번에 션, D번에 or. 근데 D번은 s가 붙었으니까 s 안 붙은 A가 정답이겠네. A번은 션이니까 그냥 명사, D번은 사람 명사 인데 거기에다가 S 갖다 붙은 거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자, 문장을 좀 보고 싶네요. 여기 on에서 끊기고 S에서 끊기고 동사, 주어 이래 하면 되겠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 will, 미래죠. will은 미래입니다. 조동사이기도 하면서 미래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은 수일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S 있고 없고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술 취하지 맙시다. 나중에 문제로 나왔을 때 미래라고 제끼지 맙시다. 또 통과예요. 술 취해서 얘는 통과라고 생각해 주세요. 술 취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술 취할 때 그냥 통과. 얘는 틀린 거 아니고 일단 술 취는 통과예요. 무조건 통과. 프리패스. 얘는 프리패스. 술 취 프리패스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말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했고요. 다른 건 크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날짜 잘 외워두세요. 메이 몇 월이에요? 메이. 네, 잘하네요. 오케이. 뒤로 넘어갑시다.